네, 어서 오세요. 그 영국식 자유주의하고 자유무역의 논리가 자기들 그 민족 국가를 경계로 삼아가지고 세계적인 경쟁을 벌였죠. 예, 말로만 경쟁이지 뭐. 이 자본주의 영국이 이 193개 유엔 가입국 중에 171개국을 쳐들어갔으니까요. 그래놓고 자유주의랍니다. 국가 내부적으로 뭐 자유주의 정치를 떠들었죠. 예, 대외적으로는 전체주의를 구사했고요. 근데 과연 영국 국가 내부적으로 자유적이기나 했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 비선출 상원이 법을 좌지우지하고 헬파이어 클럽 같은 그 이익단체가 정당을 구성해서 하원 의원들을 만들어내주고 국가대사를 논하는데 의회에 의사록 하나 넘기지 않는 게 이제 영국 정부거든요. 그래놓고 무슨 정치적 자유주의야.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침탈, 자본 독점을 위한 말 그대로 정치적인 위선이었죠. 뭘 자유주의 아직까지 자유주의. 아이고 실상 자유주의가 말이 정치 용어가 아니잖아요. 경제 용어잖아요. 뭐 하이에크 같은 멍청이는 뭐 사람들이 그 익명의 시장에 종속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뭐 이루었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했는데 시장에 무슨 익명이야. 시장은 다 익명이 아니라 이름이 갈아진 것뿐이지 이름은 다 있죠. 독점 기업들이 독점화시킨 게 시장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순진해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유주의란 게 개인의 그 개인적인 그 사회적인 자유와 뭐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경제 논리였어요. 이 경제 논리를 통해 갖고 독재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그 자본주의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죠? 무슨 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같은 몸이고 독재와도 같은 몸인데 뭐가 서로 틀린 것처럼 위선을 떨고 그러냐 말이에요. 서구의 자본주의는요,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끝없이 파괴했습니다. 전체주의란 건 딴 게 아니라 자유주의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시즘은 자유경제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사회적인 인간은 말이에요. 의회라고 하는 협잡 집단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고 계층적인 질서 하에서 빈곤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사회가 계급화돼 버렸잖아요. 무슨 정치 체제든 간에 국민한테는 또 집회 결사 의식 표현의 자유도 없어요. 집회는 허가 받아야지. 결사는 등록되어서 감시당했지. 양심이라고 하는 거. 다시 양심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어. 의식의 자유는 학교하고 대형 미디어에 의해서 통제받았지. 표현은 국가가 검열했지. 뭔 놈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자유주의 사회에. 개인들은 말이에요. 더 많은 자유를 가진 고래들의 경쟁 속에서 새우가 가진 자유밖에 없어. 새우가 고래들 사이에서 춤추는 자유밖에 없었다고. 따라서 독재를 없애려면 자유주의를 없애면 되는 거고요. 자유주의를 없애면 진정한 민중의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주의 얘기한 건 오로지 엘리트한테만 적용되는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두 가지 사례가 있죠. 중국하고 페미니즘 뭐 이런 건데 자유주의하고 독재가 현실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은 어느 하나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비판해야 돼요. 독재를 비판하려면 자유주의를 비판해야 되고 자유주의를 비판하려면 전체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를 비판하면 다른 하나가 마음에 걸려. 뭐 때문인지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두 개 다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고. 응?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도 혼동하고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게 되는 거라 말이에요. 게다가 국민 서로가 미워하고 이거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지금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페미니스트하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 행동하고 중국인들의 지금 현재 문화, 뭐 중국인들이 옛날에 안 그랬겠지 뭐 현대 문화를 보면 그 1970년대 자유주의와 독재로 서로 혼동해버렸던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자유주의와 독재는 한 몸에서 같이 태어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 페미니스트들도 그래요. 중국인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나는 페미니스트 보면 중국인밖에 생각 안 나요. 중국인 보면 페미니스트 떠올리죠. 중국인들처럼 미국과 영국의 페미니스트는요, 권력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유도 없어요. 욕망이 많으니까 자유가 없지. 오히려 국가 정책을 옹호하면서 권력에 빌붙고 있다고. 똑같잖아, 중국인하고 페미니스트하고.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의 자유를 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웃의 자유를 빼앗아서 누리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평적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수평적으로 바로 이웃을 고발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 그래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거 자유 파시스트들이라고. 자유의 이름으로 파시즘을 행한다고. 오로지 자기의 자유만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파시스트고 개인적으로는 이기주의 쓰레기들이지 뭐. 딱 두 예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현대 중국 대중하고 영미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쓰레기들이지 뭐. 예전에 없던 일들입니다. 이게 다. 앞으로 세계 국민이 어떻게 변할까요? 약간의 상징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2022년 그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자본주의 최고의 베스트 국가가 어느 국가냐 이렇게 했습니다. 항목을 정했어. 자본주의 항목을 모험심, 빨리빨리 변화 가능성, 문화적인 영향력, 기업 정신, 문화유산의 힘, 또 뭐 국가적 지도력, 뭐 개방성, 국력은 군사력을 말하는 거지 뭐. 삶의 질, 사회 연대성 이런 게 10개 항목인데요. 솔직히 기준을 보면 자본주의든 뭐 다른 사회든 비교적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설문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설문 당시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각 기준에 따라 각국을 조사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법이 좀 이상하죠. 현대 그 사회과학의 그 열악한 환경을 보세요.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는 50%만 믿으면 돼요. 근데 항목은 좀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 6위예요. 6위에 모델 국가다 이거죠. 1등이 뭐 스위스, 독일, 2등이 독일, 뭐 캐나다가 3등, 미국이 4등, 스웨덴 뭐 5등, 일본 6등, 뭐 호주 뭐 7등 쭉쭉쭉 내려가는데요. 한국은 20등인데요. 현 자본주의 세계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에요. 이게 1등서부터 20위 사이의 그 나라들의 특성을 보면요. 아하, 이 자본주의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이 중에 이제 중국이 17위거든요. 중국도 자본주의 모델이 되는데 필요한 덕목을 갖추었다 이거죠. 특히나 보니까 기업 정신이 많이 있대요. 또 군사력도 크고 또 적응도 빨리 한다네. 그러니까 한국인보다 조금 더 빠르다네. 하지만 이제 한국인이나 일본인한테 이제 턱없이 모자란 사회 연대, 즉 사람들 사이의 이웃사랑, 이웃사천 개념이 최악이다 이 말이지. 이게 일본, 중국, 한국인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정치를 하든 경제 정책을 피우든 간에 민주주의의 근본 철학이라고 하는 사회 계약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중국인들의 이 전체주의가 파시즘적인 성향은 말이에요. 실은 서구 자본주의가 가진 그 도덕적 그 덕목의 역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라고. 어디서 자유주의가 있어요? 하여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라요. 뭐 대충 이렇게 뭐 조사가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조사예요. 이 10개 덕목을 기준으로 세계 17,000명한테 응답자를 상대로 어떤 설문을 펼쳤냐 하면 당신 국민은 당신 나라한테 이 항목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습니까? 이래 했거든요.
이게 더 재밌는 그 데이터죠. 즉 국뽕 수준이다 그 말이야. 길면 길수록 또 국뽕이 세요. 어? 자기 평가가 객관 평가보다 자뻑 평가가 객관 평가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주의 모델 국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쭉 그렇게 길게 뻗어진 나라들은 자본주의 모델이 되고 싶어 되게 노력하는 나라들 그 말이지. 최고의 나라가 중국이죠. 두 번째가 콜롬비아, 세 번째가 케냐,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게 바로 자뻑 국가로 소문난 나라다 이 말이야. 자기 나라가 자본주의 모델에 아주 굉장히 가까이 갔고 아주 잘 살고 국력도 세다고 스스로 자뻑하는 국가다 이 말이죠. 반면 전통적인 선진국은 자뻑 수준이 높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실은 뭐 조금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처럼 최근 들어서 조금 주눅에서 풀려난 나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조금 높을 뿐이고 영국, 호주, 덴마크, 앵글로색슨 그 자뻑 수준이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조사된 35개국 중에 7개만이 객관 평가가 낮아. 즉 자존심이 떨어져 있다고. 자존심 최고로 많이 떨어뜨린 나라가 독일인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기 나라가 세계 2등인데 자본주의 모델 국가라서 세계 2등인데 아니라는 거야. 독일인은 이 자본주의 이 세계에서 그렇게 잘난 나라가 아니다. 못난 나라다 이 말이야. 그리고 14위까지 떨어뜨렸어. 자기 평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스웨덴도 그래요. 뭐 독일이야 뭐 항상 좀 마음속에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죄책감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좀 나서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북구 동목 너는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회 철학이 쭉 깔린 나라니까 자기를 그렇게 잘 주장을 안 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요. 이 자기 비하 현상이 우습게도 일본하고 미국에도 나타난다고 말해요. 응? 전통적으로 이 미국은 떠버리 국가잖아요. 지네만 잘나는 줄 알고 프랑스하고. 근데 자기 평가를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낮춘다 이 말이야. 또 일본도 자기 평가가 되게 낮아요. 차라리 이런 데에서 지금의 세계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좀 먹히겠죠. 예, 그래서 독일, 캐나다,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같은 데서 세계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먹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화와 자본주의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전혀 그런 비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1%나 될까 뭐 그러네요. 이 중국, 사우디 또 UAE 이런 나라들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는 자뻑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현 세계가 최선인 줄 알고 경쟁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에 쭉쭉쭉 끌려가는 나라가 이 세 나라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또 한국, 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이쪽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세계화와 자본주의 어떤 그 잘 산다는 선진국 모델을 동일시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또 중국처럼 전체주의거나 아니면 그런 파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겁니다. 모두가 속물이에요. 속물 국가순위입니다. 속물 국가순위. 선이 길면 길수록 속물이 많은 거지. 한데 그 알렉산드르 꼬제브가 이게 파시스트 철학자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가. 일본인들이 물질적으로 속물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속물주의가 8천만 일본인들을 전체화시켰다 말이에요. 이놈이 말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주의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획일화 한다 이 말이죠. 일본의 속물주의 문화가 서구인들을 획일화시킬 것이다. 이 속물 근성이. 근데 뭐 서구인들보다는 보니까 중국인들을 속물화시켜버렸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속물주의가 중국인을 대중화시켰다 이거지.
이제 세계화로 얼굴을 바꾼 자유주의가요, 스스로 전체주의 본성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있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전체주의야. 가만히 있어도.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나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써왔던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어 있어요. 전체주의, 자유주의, 자유무역, 자유평등, 인권. 그 어떻게 정의도 된 적 없고 실현되지도 않았던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착한 척 바른 척하면 살아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 자유주의로 무장한 전체주의가 경제권을 넘어갔고 이제 세계 정치권을 장악해가고 있잖아요. 뭐 한 3분의 2는 장악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늦었다 하더라도 단어부터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자유주의는 자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독재는 독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어부터 다시 정의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민간교육이 국가 형태를 만들었던 옛날의 그 한자동맹, 그리고 민간사회와 국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협력을 이루었던 비스마르크의 독일 경제 혹은 히틀러의 독일 경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옛날 단어 사용법에 빠져가지고 착한 척 바른 척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